여수시 국립노인전문요양병원의 위탁법인이 운영을 맡은 지 1년 만에 교체됩니다. 말썽이 끊이지 않았던 주된 배경으로 여수시의 허술한 지도 감독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남해안의 최고급 맛조개 새조개가 어민들 간 갈등의 씨앗이 되고 있습니다. 나타나기만 하면 어민들에게 수십억 원의 수익을 안겨주지만 바로 이 돈이 분란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수요 부진의 여파가 지역 마늘 농사에도 직격탄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기온으로 작황까지 안 좋아 걱정이 더 큽니다. 고3과 소규모 학교를 시작으로 내일부터 등교가 시작됩니다. 지난 겨울 방학이 시작된 이후 5달 만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여수시가 말썽 많던 국립노인요양병원의 운영법인을 결국 교체하기로 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법인 선정 1년 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파행 운영이 계속됐던 원인이 여수시의 허술한 지도 감독과 방치 때문이라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과연 새로운 운영자 선정과 병원 정상화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가 걱정입니다. 오늘 첫 소식으로 문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까지 사용해오던 여수시 노인요양병원의 은행 계좌가 압류된 건 이달 초. 당시 이 계좌에는 1억 3천만 원 정도가 들어있었습니다. 출금이 중단되면서 직원 인건비나 물품 대금 지급 등 병원 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병원 경영진은 지도 감독 권한이 있는 여수시에조차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심지어 여수시의 확인 요청에도 문제가 없다며 허위 보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불필요하게 이걸 또 하면 좋을 거 없지 않습니까? 사태를 뒤늦게 파악한 여수시 역시 압류 사실을 감추는 데 급급합니다. 지금 계좌는 정상적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류 자체가 안 됐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런 적이 없다? 예. 취재진이 압류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하자 여수시는 그제서야 병원 경영진이 거짓으로 보고했다며 책임을 돌립니다. 아 이게 혹시 통장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본인이 직접 그랬어요. 그 이상이 없다고. 그래서 그만 믿은 거죠 저희들은. 재단이 부도가 난 탓에 이미 지난해 다른 은행 계좌에 압류 명령이 떨어졌고 최근엔 병원비 입금 계좌가 또 바뀐 것을 이상하게 여긴 보호자들이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한 상황. 여수시는 병원 경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없어 압류 여부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지만 시 조례에는 병원 운영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지자체가 보고를 받는 것은 물론 조사할 수 있는 권한도 명확하게 규정돼 있습니다. 보고 체계를 갖춰달라고 수차 저희들도 공문도 보내고 말씀도 드리고 이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지자체와 재단 측의 신뢰관계가 무너져버린 현실 속에서 새로운 운영자가 선정될 때까지 국립병원의 파행이 반복되지 않기만을 환자와 보호자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네, 코로나19의 여파로 5차례나 연기됐던 등교 개학이 내일 고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됩니다. 감염 우려가 여전한 만큼 학교 내 방역 수칙이 철저히 지켜지는 게 관건입니다. 남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교로 들어가는 입구는 한 곳뿐입니다. 발열 검사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표시된 지점에서 2m 간격을 유지한 채 한 줄로 기다려야 합니다. 발열 검사에서도 37.5도 미만으로 측정되어야만 교실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학교 안에서도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한 조치는 계속됩니다. 계단과 복도에서는 2m 거리를 유지한 채 일방 통행하거나 우측 통행을 해야 하고 교실에서는 20명 내외의 학생들이 책상 간 거리를 최대한 떨어뜨린 시험 대형으로 수업을 받게 됩니다. 칸막이가 설치된 급식실에서는 지그재그 형태로 앉는 등 최대한 간격을 유지한 채 식사를 합니다. 20명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교실을 배정을 했습니다. 우측 통행을 기본으로 해서 쌍방향으로 이렇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광주와 전남 지역의 고등학교 3학년 등 학생 4만 2천 명의 등교 개학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5차례의 연기 끝에 맞는 등교 개학이지만 코로나 감염 우려가 여전한 만큼 교육 현장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방역 조치에도 학생 간 거리 두기가 제대로 지켜질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쉬는 시간 학생들을 일일이 통제하기가 쉽지 않고 광주 지역 고등학교 3학년 전체 학급의 30%가 30명 넘는 과밀 학급인 등 간격 유지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실상 1m 이렇게 떼는 것이 어려운 지점들이 있습니다. 다른 특별실을 저희가 활용해서 교실을 대체하기도 하고요. 결국 학생들이 방역 수칙을 얼마나 잘 따르는지가 감염 예방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중학교와 초등학교, 유치원의 등교 개학이 줄줄이 예정돼 있는 만큼 고3 등교 개학으로 드러날 방역망의 허점을 잘 찾아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전남 지역에서 지진 발생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공공시설물의 내진율은 전국 최하위권이라는 지적이 오늘 전남도의회 도정질문에서 나왔습니다. 인구 감소와 시군 간의 균형 발전을 위한 대책 요구도 잇따랐습니다. 올해 첫 도정질문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월 26일 이후 2주 동안 74차례 지진이 관측된 해남군. 규모 2.0 이상의 지진도 5차례 발생했습니다. 한반도에서 발생한 규모 4.9 이상의 주요 지진 14개 가운데 3개가 신안군 흑산면 해역입니다. 돈하고 기중품 머리맡에 놓고 자다가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갖고 도망가. 전남이 지진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인데 대응 태세는 갈 길이 멉니다. 전남의 2,500여 공공시설물 가운데 내진 설계된 공공시설물은 36%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 공공시설물 내진율 58%와 큰 차이를 보이며 강원에 이어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상당히 오래된 노후 건축물들이 일단 많다는 것이고요. 또한 그 예산 확보에 있어서 조금은 미흡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더욱이 지진 발생 시 대응 훈련과 교육은 겉돌고 있고 올해는 전염병 사태 속에 그나마도 실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피해야 되는 요령을 모르고 있습니다. 또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만이 또 교육 훈련만이 우리 지진이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대피할 수 있는. 한편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16개 지역이 인구 소멸 위기에 휩싸인 만큼 일자리 정책을 중심으로 한 인구 대책이 요구됐고 균형 발전 지표로서 인구가 얼마나 줄고 있느냐 그게 기준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들은 경상북도와 함께 인구 소멸 지역 특별법을 제정을 위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전남에서 줄어든 인구 4만 명 가운데 94%가량인 3만 7천 명이 청년층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청년 정책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방사광 가속기를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요구했던 것처럼 전남 모든 지역의 고름 발전 정책이 요구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고흥 햇마늘 수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 부진으로 가격이 폭락하고 일부 품종에서 이상 기온에 의한 병해 조짐까지 보이면서 재배 농민들의 고민이 적지 않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흥 녹동농협 마늘 공판장. 올해 첫 수확한 마늘 수매가 한창입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줄기째 위판되고 있는 주대 마늘을 트럭 한가득 실어 나르는 중매인들의 움직임이 분주합니다. 올해 고흥 마늘의 초기 산지 거래 가격은 50개 묶음 한 단 기준 8,000원 선입니다. 평년 가격의 50% 수준으로 폭락한 겁니다. 산지 재배 농민들은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소비 부진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팔로가 좀 힘들어요. 코로나 때문에. 모두 식당도 안 되고 모든 가게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작년 저장 마늘도 정해갖고 있고 올 마늘도 생각보다는 싸요. 안 나가니까. 올해 국내 생산량 증가 전망도 가격 하락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실제 올해 고흥 햇마늘 생산량은 19,000여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선제적으로 이루어진 산지 폐기조차 아직 큰 효과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산지 작황이 좋아서 늘어나다 보니까 정부에서 지금 산지 폐기를 1차를 했고 2차를 했는데도 특히 우리 고흥은 햇마늘이라는 어떤 이런 이점 때문에 그게 조금 어떻게 보면은 그 효과가 아직까지는 지금 미미하다고 보거든요. 생육기 이상 기온 현상으로 남도종 마늘의 알이 제대로 차지 않는 병해 현상도 심각합니다. 피해 면적만 300여 헥타르로 추산됩니다. 겨울에 이제 좀 추워야 될 때 따뜻하고 또 봄철 3, 4월 달에 좀 따뜻해야 될 때 좀 추워버리고
그러니까 2차 뭐 생육 성장이 일어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만요. 전남 최대 마늘 주산지 고흥. 본격적인 수확기를 맞았지만 지역의 산지 마늘 재배 농민들은 이어지는 악재, 불안한 속내를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두환 씨 등이 거짓된 주장을 못하도록 역사 왜곡 처벌법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두환 씨는 학살의 주범이고 5.18 가짜뉴스의 온상으로 북한 개입설도 당시 신군부에서 나왔다며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기는커녕 뻔뻔한 태도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5.18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 학살 책임자가 끝까지 죄를 부정하며 활개를 치도록 그냥 두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진상조사위 활동이 과거처럼 미완으로 끝나지 않게 전폭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왜곡처벌법 등 5.18 관련법 논의가 예정된 가운데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혜재 당선인은 관내 당선인들의 1호 법안으로 여순사건 특별법이 제시됐다며 국회에서 긍정적 분위기를 확산시켜 법 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당선인 역시 어제 순천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5.18 정신의 헌법 수록과 함께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으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쫄깃한 식감으로 유명한 최고급 조개, 새조개 아시죠? 워낙 비싸서 바다의 로또라고도 불리죠. 네, 이 새조개가 출현하는 곳 어민들은 몇 달 만에 많게는 수십억 원을 벌어들이기도 한다면서요. 네, 그래서일까요? 이 조개가 나오기만 하면 어촌마을에는 주민들 간의 갈등과 고소고발이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강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여수시 화양면의 A어촌계 어장에 새조개가 출몰한 건 지난 2018년 봄. 어민들은 그해 11억 원의 수익을 올렸지만 수익을 결산하는 어촌계 총회에선 고성에 몸싸움까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어촌계장이 조개를 시세보다 헐값에 넘겼다며 결산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의혹을 좀 풀어달라고 이 어촌계 회의 때마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회의 때마다 여러 가지 회의가 난상 토론이 되면서 회의가 항상 원만하게 끝난 적이 없어요. 불신만 더 계속 쌓여가는 것이고.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서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어촌계 내에서는 각종 진정과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지붕농성에 어촌계장은 명예훼손이라며 고소로 받아쳤고 최근에는 새조개 횡령 진정서가 접수돼 해경의 수사까지 시작됐습니다. 해가지고 다 회의 끝나가지고 하고 다 했는데 뭐 이런들은 뭐 때문에 이렇게 사람 괴롭히는 거예요. 주민들 돈 다 나눠주고 다 회의하고 끝났는데. 올 3월에는 전남 광양만 인근의 모 어촌계에서도 새조개 채취 허가를 둘러싸고 말썽이 불거져 해경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어촌계에 비위를 신고해 새조개 채취 허가가 말소됐다며 폐류 유통업자가 어촌계장을 폭행한 겁니다. 2014년 전남 여수시 율촌면에서도 이웃 어촌계에만 새조개 채취 허가를 내줬다며 주민들의 집회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쫄깃한 식감으로 유명한 남해안 봄바다의 대표 별미 새조개. 고가에 팔로 걱정도 없는 이른바 돈조개가 나타나기만 하면 마을을 갈등으로 멍들게 하는 그야말로 바다의 로또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네, 코로나19로 문을 닫았던 전남의 경로당들이 다시 문을 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휴관 권고에 따라 문을 닫았던 전남의 경로당과 노인교실 등은 모두 9,100여 곳으로 이 가운데 강진구, 해남, 진도 등 2,200여 경로당은 이미 개관했거나 재운영을 준비 중입니다. 전라남도는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출입자 명부 작성 등 방역관리 실태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현충일을 보름에 앞두고 광양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관련 행사를 축소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는 관내 보훈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 달 6일 현충 행사 때 참석자를 최소화하고 분향소를 개방해 개별 헌화를 하도록 했다며 생활 속 거리 두기에 맞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순천시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임차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를 인하합니다.
순천시는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지난 2월부터 오는 7월까지 6개월간 시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사용료와 대부료의 50%를 인하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자가격리를 위반한 해외 입국자가 보건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광양시 보건소는 지난 10일 필리핀에서 입국한 A씨가 격리시설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뒤 광양읍 자택에서 격리에 들어갔지만 격리 기간 동안 이를 위반하고 당구장을 방문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보건소는 또 현재 A씨의 추가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왔다며 손목밴드 착용과 경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 명령을 어긴 베트남인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고흥경찰서는 지난 24일 입국해 행정명령을 받아 자가격리를 하던 도중 친구를 집에 불러 식사를 해 자가격리 명령을 어긴 혐의로 베트남인 A씨를 오늘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A씨의 친구는 코로나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행했던 여수사랑 상품권의 10% 할인 판매가 오는 22일 종료됩니다. 여수시는 특별 할인 판매를 위한 보조 예산이 소진되고 각종 재난지원금이 여수사랑 상품권으로 지급됨에 따라 다음 주부터 여수사랑 상품권의 할인율을 기존 수준인 6%로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또 시민들이 상품권 가맹점 위치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새로운 휴대전화 앱을 출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남도가 도내 중소기업들의 R&D 활성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전남도는 도내 기업들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와 산업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비와 함께 컨설팅 등 4개 분야 32개 과제를 지원하는 지역 수요 맞춤형 연구개발 사업 대상기업 공모에 나섭니다. 도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 142개 중소기업을 지원했으며 연구개발 인력 채용 165명을 비롯해 지식재산권 147건, 학술 실적 84건 등 기업 연구 역량 강화에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지역 내 대규모 개발 사업에 맞춰 하수 처리 시설을 확충합니다. 광양시는 현재까지 하루 하수 용량 6만 톤 가운데 4만여 톤을 처리할 수 있지만 택지와 산단 개발로 하수 용량이 늘 것으로 보고 오는 2023년까지 하수 처리 시설 증설과 개량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